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이었어. 갑자기 저 골목 안쪽에서부터 어떤 청년이 몸에 불을 붙이고 뛰어나오는 거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마지막 숨까지 그렇게 외쳤던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전태일. 전태일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게 있었어. 그게 과연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한 권이었어. 노동의 최저기준을 정해놨다는 근로기준법. 전태일은 왜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쓰러졌을까? 당시의 노동 환경은 굉장히 처참했다 그래. 거리에는 구걸하는 애들이 넘쳐나고 하루 종일 12시간을 넘게 일해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죽어라고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는데도 계속 가난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태일이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전태일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았대.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장의 노릇으로 밀려나게 된 거지. 이 태일이가 고향을 떠나서 막 거리를 떠돌다가 취직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평화시장이었어. 평화시장? 평화시장이라는 곳은 옷을 만드는 곳이었어.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옷감을 자르는 그런 곳. 이렇게 전태일과 평화시장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지. 평화시장 노동환경이란 게 얼마나 끔찍했냐면 원래 옷 공장에서는 먼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 먼지 자욱한 공장 속에서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하나 없었대. 더 악질적인 건 뭐냐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한 층을 바닥과 천장 사이에 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 허리 한번 못 펴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그렇게 일이 적을 때는 14시간. 많게는 밤새 미싱을 돌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이 상상이나 가니? 요즘엔 그렇게 절대로 못하지. 지금으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태일이가 일을 하던 평화시장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의 나이가 13살에서 14살. 더 어리게는 9살의 여공들이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해왔던 거야. 이게 그때 태일이가 그 어린 여공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와, 너무 어리다. 애기들이네. 자,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을 쉬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몸이 딱딱하게 굳었대.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대. 그런데 그때 평화시장에서는 그냥 그 아픈 여자애를 잘라버리면 그만이었어. 커피가 50원이던 시절에 임금 70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거지.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에 빌붙었어. 바로 미국이지. 그런데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세우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원조는 차차 멈추고 자기 하청 경제에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했어. 이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게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자, 그 중에 첫 단계, 전태일이 살았던 1960년대는 가발, 옷 이런 거를 만드는 경공업 수출 전략을 밀던 때야. 수출을 하려면 가격이 싸야 하는데 이게 사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 자,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그래서 임금은 더 낮추고 그 낮은 임금으로도 사람들이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쌀값은 더 낮추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농촌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게 되겠지. 도시엔 이제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지. 일할 사람은 넘쳐나니까 사장들은 더더 뻔뻔해지지.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자르는 게 더 수월해진 거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은 더 참혹한 환경 속에서 더 오래 일하고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조차 못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전태일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부한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했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자세한 뭐 경제 이런 것까지 몰라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지. 그때 전태일 눈에 들어온 게 있어.